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데 큰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성장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 사람을 창조할 수 있다면 그를 강인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어떤 경험을 선물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인내심이 강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겪게 해야 할까요? 아마 원하는 것을 즉시 손에 쥐어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강인함, 인내심과 같은 훌륭한 덕목을 갖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덕목에는 각자의 가격표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곤 합니다. 마치 상점에서 물건을 사듯 우리는 그 덕목을 얻기 위해 대가를 치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힘든 시기를 그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치르는 대가라고 생각의 틀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갑에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인생의 지갑에서 삶의 순간들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성장을 위해 삶의 몇 초, 몇 분을 거래하고 있는 셈이죠. 이 거래의 가치를 이해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그 힘든 시간을 감내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저는 삶의 본질적인 고됨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업을 예로 들어볼까요? 사업이 빠르게 성장할 때는 성장의 고통이 따릅니다. 사업이 정체기에 빠져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도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심지어 사업이 쇠퇴하여 손 쓸 방법이 없을 때조차도 그 고통의 무게는 상상 이상입니다. 결국 성장, 정체, 쇠퇴, 현실의 모든 조건에는 고통이 전제되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고통이 현실의 필수 조건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살아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고통은 더 이상 내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그저 삶의 일부로서 무의미해집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제 감정과 제가 해야 할 행동 사이에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넓어질수록 제 삶의 결과물들은 더 일관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데 피곤하거나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감정이나 핑계에 쉽게 굴복했습니다. 그럴수록 미래에 같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점점 더 미신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컨디션이 좋아야만 잘할 수 있다는 식의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피곤할 때, 고통스러울 때, 바로 그 순간에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만들어낸 결과물은 최상의 컨디션일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물을 다시 보면 당시에는 끔찍한 기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지만 결과물 자체에서는 그 어떤 감정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험의 순환고리를 반복할수록 우리는 자신의 기분과 해야 할 일을 분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일을 더 자주 실행할수록 우리는 더 자주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일이 더 어려워질수록 오히려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길은 다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것이 바로 선택 효과입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당신은 스스로 경쟁자들을 걸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건 너무 힘들어라는 생각에서 이건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해내지 못할 거야 라고 관점을 전환할 수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쌍한 나에서 나와 경쟁해야 할 불쌍한 다른 모든 사람들로 바뀌는 것이죠.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이기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그들에게는 끈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꾸준히 해내지 못합니다. 모두가 소셜미디어와 무수한 알림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들은 거절하는 법조차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사회적 체면과 위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지금은 좀 시기가 안 좋네요. 와 같은 변명들로 진심을 숨깁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한번 시도해보세요.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해 진실을 말해보는 겁니다. 이번 주말에 열리는 지인의 생일 파티에 갈래? 아니. 바쁜 일 있어? 아니, 바쁘진 않은데 그냥 가고 싶지 않아. 당신이 이렇게 꾸밈없이 솔직해질 때 사람들은 잠시 당황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불필요한 일에 낭비할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고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꾸준함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하지 않으면 실패는 보장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일을 시작하기 위해 완벽한 조건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작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완벽한 조건입니다. 일을 할 기분이 들 때까지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그냥 일을 시작하세요. 일에 정면으로 맞서십시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기까지의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한 가지 업무에서 다음 업무로 넘어가는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위해 30분 동안 준비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일단 시작해서 실마리를 잡아당기기 시작하면 어느새 일에 몰입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일을 준비하느라 보냈던 그 모든 시간은 사실 가장 소중한 두뇌 에너지를 아무런 가치 없는 곳에 쏟아붓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저는 최적화하는 사람이기보다는 극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투입과 산출의 공식이 명확해지면 예를 들어 n을 투입하면 x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저는 10x를 얻기 위해 10n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1000n을 투입할 수는 없을까 고민했죠. 인간으로서 가능한 최대치를 쏟아붓고 싶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루틴이나 최적의 조건에 집착하는 경쟁자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약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어제 8시간을 못 자서 컨디션이 안 좋아. 아침 루틴을 못 지켰더니 일이 손에 안 잡히네. 커피를 못 마셨더니 머리가 안 돌아가. 저는 그런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지만 아주 적은 성취만을 얻습니다. 이는 투입과 결과 사이의 상관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당한 시간을 일하는 데 쓰지만 잘못된 일에 잘못된 방식으로 그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밤에 텅 빈 손으로 침대에 누워 위아해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걸까? 제가 정의하는 일은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결과물은 양 곱하기 레버리지입니다. 즉,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에 그 일을 한 번 할 때마다 얼마나 큰 효과를 얻었는가를 곱한 값입니다. 영리하게 일해야 하는가 아니면 열심히 일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잘못되었습니다. 정답은 둘 다입니다. 당신은 가능한 한 많은 횟수를 반복해야 하고 동시에 가장 큰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0통의 전화를 건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레버리지는 저의 숙련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100통의 전화를 걸더라도 숙련된 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배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더 적은 기술을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한 것입니다.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숙련도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더 많은 투입, 즉 더 많이 일하는 것에서 옵니다. 결국 더 많이 할수록 더 잘하게 되고, 더 잘하게 되면 같은 노력을 투입해도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헬스클럽의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일을 2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매달 다른 도시로 날아가 새로운 헬스클럽을 맡았습니다. 주유소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웠고 그 기간 동안 살이 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히가 아니라 바로 그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건강한 몸을 되찾았으니 과거의 그 모습은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7번째, 8번째 지점을 열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이미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일하고 있었고 토요일까지 반납한 상태였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일요일과 저녁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식 축구 경기를 보지 않기로, 넷플릭스를 완전히 끊기로 말이죠. 그것이 제가 새로운 지점들을 위해 지불한 희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 목록을 만듭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내가 기꺼이 희생할 것들의 목록을 적는 것이 훨씬 더 유용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희생한다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코미디언 제리 사인펠드는 글쓰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매일 어떤 상황에서든 책상에 앉아 2시간 동안 글을 쓴다고 합니다. 반드시 글을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간 동안 다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그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공간에는 농담을 쓰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엉망으로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온종일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의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 당신은 아직 일하는 법조차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생산량은 아마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생산성 향상 비법을 배우려고 애쓰는 대신 궁극의 생산성 비법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쓸데없는 일들을 멈출 때 비로소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정말로 중요한 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희생할 의지가 없는 수많은 것들로 가득 찬 일정에 무언가를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제 인생 최고의 날들은 제 안의 연료 탱크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느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목표는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연료 탱크를 완전히 비우는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차를 가능한 한 가장 거칠게 모는 것. 처음에는 그저 직선 도로를 달리며 엔진 회전수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더 숙련될수록 코너가 나타나고 고저차가 생기고 마침내 가드레일도 없는 위험한 길이 펼쳐집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할 때 흥미로운 점은 당신의 성공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연료 탱크에 얼마나 많은 것이 남아 있었는지 아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점점 더 나아져 외부적으로 승리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종종 공허함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모든 사람을 이길 만큼만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쏟아부을 수 있었던 노력의 최대치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했던 노력 사이의 그 격차. 그것이 바로 일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것이 당신에게 열어주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X를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가 아닙니다. 하기 위해라는 조건이 붙는 순간 목표는 X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목표라면 우리가 얻는 유일한 실제 결과물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의 틀을 바꾸면 저는 매일, 매 순간 스스로를 이기고 측정할 수 있는 게임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그것이 유일한 질문이자 목표가 됩니다. 우리가 얻게 될 모든 외부적인 것들은 결국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능력, 즉 우리의 회복 탄력성은 그 자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운동 자각도 늘 항상 8, 9, 10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날들은 연료 탱크가 텅 비었던 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난했을 때보다 지금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